지금 웃는 거야? 수진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웃었잖아. 우리 엄마 쓰러졌는데 지금 웃는 게 말이 돼? 무슨 소리예요? 저 안 웃었어요. 내가 똑똑히 봤어. 휴대폰 보면서 웃었다고.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한테 온 메시지 봤을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도우는 수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시선을 피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설마 수진이 엄마가 쓰러진 걸 기뻐하는 건가? 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그 미소는 도운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도운은 창문 너머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도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병실 앞에서 웃던 그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몸은 약했습니다. 도우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수지는 가끔 병원에 들렀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우는 수진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날 밤 병실 앞에서 웃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정말 친구에게 온 메시지 때문이었을까요? 도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도우는 병원 보안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날의 병실 영상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병원 대기실은 언제나 그렇듯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지만 그 빛은 대기실 안까지 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박말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올려놓은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그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순의 왼쪽에는 아들 김도훈이, 오른쪽에는 며느리 이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훈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수진은 팔짱을 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 안에는 다른 환자들도 여럿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자리만 유독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말수는 가만히 며느리의 옆모습을 훔쳐봤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턱선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왜 저리 나를 노려보는 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수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졌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아들이 수진을 데리고 왔을 때만 해도 그저 어색한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오히려 둘 사이의 골만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박말순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명에 말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재빨리 일어나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모실게요. 괜찮다, 이 정도야. 내가 아직 그렇게 늙지는 않았어. 말수는 아들의 손을 살짝 밀어내며 혼자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시선을 등으로 느꼈습니다. 따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는 심전도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약을 꾸준히 드셨나 봅니다. 네, 선생님.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예민한 기관이에요. 특히 협심증이 있으신 분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라니 집안에서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며느리와 한 지붕 아래 살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해야 했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도 그 냉기는 집 안구석구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약은 계속 같은 걸로 처방해 드릴게요. 다음 달에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온 말순을 도훈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괜찮다더라. 약만 잘 먹으면 된대. 다음 달에 또 오라고 하시더구나. 다행이네요. 제가 약 타러 갈게요. 엄마는 여기 앉아 계세요. 도훈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앉자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에게 말을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수진이 먼저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말수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이 냉랭한 분위기를 풀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도훈이 약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약 받았어요. 이제 집에 가시죠. 세 사람은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나란히 걸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도훈이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엄마 좋아하시는 거 해드릴게요. 아무거나. 내가 편한 대로 해라. 나야 뭐든 괜찮다. 수진아, 엄마 좋아하시는 생선구이 해드릴까? 수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말수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훈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금세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말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젊은 부부, 아이 손을 잡고 웃는 엄마,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학생들. 모두가 자신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냉랭해진 것이 처음에는 서먹한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오히려 둘 사이의 거리를 더 벌려놓았습니다. 이제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말을 섞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수는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눈빛에서, 말투에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말순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증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말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지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도훈은 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한 잔 따라왔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고맙다, 아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말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며느리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집안의 공기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와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명적으로 맞지 않는 사이인 걸까요?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심장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추석을 이틀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명절 준비는 언제나 혼자 했습니다. 며느리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도 더 이상 며느리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혼자 하는 편이 마음 편했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수는 부침개를 뒤집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가 저렸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명절이 코앞이었으니까요. 엄마,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도훈이 부엌으로 들어와 말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내가 무슨 전을 부치니. 그래도 엄마 몸이 안 좋으신데요. 아들아, 엄마는 아직 건강해. 걱정 마라. 말수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사실 몸은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말순의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말수는 프라이팬을 놓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말수는 가슴을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요. 도훈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도훈은 어머니를 안고 거실로 옮겼습니다. 말수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금방 병원 가요.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요원들이 말순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도훈과 수진은 뒤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도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은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말순을 둘러싸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유리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아들입니다.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그럼 괜찮아지는 건가요? 지금은 안정된 상태지만 앞으로 2, 3일이 고비입니다.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해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도훈은 복도 벽에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수진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도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웃는 거야? 수진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웃었잖아. 우리 엄마 쓰러졌는데 지금 웃는 게 말이 돼? 무슨 소리예요? 저 안 웃었어요. 내가 똑똑히 봤어. 휴대폰 보면서 웃었다고.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한테 온 메시지 봤을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도훈은 수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시선을 피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설마 수진이 엄마가 쓰러진 걸 기뻐하는 건가?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그 미소는 도훈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도훈은 창문 너머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병실 앞에서 웃던 그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몸은 약했습니다. 도훈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수지는 가끔 병원에 들렀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수진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날 밤 병실 앞에서 웃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정말 친구에게 온 메시지 때문이었을까요? 도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훈은 병실을 지키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말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도훈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득 도훈은 병원 보안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날의 병실 영상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은 보안실을 찾았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어머니가 입원하신 날의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환자 보호자시면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복도와 병실 앞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도훈은 화면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자신과 수진이 복도를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도훈은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의 표정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각도가 애매해서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대 다른 각도 영상은 없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다시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간대 일부 영상이 삭제되어 있네요. 삭제요? 왜 삭제된 거죠?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 실수로 지웠을 수도 있습니다. 도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상이 삭제되어 있다니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걸까요? 복구는 안 되나요? 한번 삭제된 영상은 복구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도훈은 보안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상이 삭제된 것이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설마 수진이?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진이 영상을 지웠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그 시간대 영상만 삭제된 걸까요? 병실로 돌아온 도훈은 어머니가 깨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깨어 계셨어요? 응. 방금 깼다. 어디 갔다 오니? 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도훈은 영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수진이는 집에 있어요. 나중에 올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얘기를 하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도훈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둘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가 다 그런 거 아니겠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지나요? 벌써 몇 년째인데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훈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좀 어떠세요? 응, 괜찮아. 말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도훈은 수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도훈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렇게 봐요? 아무것도 아니야. 도훈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병실 앞에서 웃던 모습, 삭제된 영상,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지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도훈은 병실에 남아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말수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도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수진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가? 도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추석 당일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도훈은 친척들에게 어머니의 상황을 알렸고 몇몇 친척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병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훈의 고모인 김순애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많이 놀랐겠어. 그래도 이렇게 깨어나서 다행이야. 고마워. 내가 몸 관리를 잘못했나 봐. 무슨 소리야.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지. 너무 자책하지 마. 친척들은 말순을 위로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수진도 병실에 있었지만 구석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친척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수진을 힐끗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는 왜 저리 딱딱하게 서 있어? 시어머니 병문안 왔으면 좀 살갑게 굴지. 옆에 있던 또 다른 친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표정도 안 좋고 뭐가 불만인지. 도훈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수진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척들은 병실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말수는 병원에 남았고 도훈과 수진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순애가 옛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도훈이 너희 결혼할 때 생각나네.
그때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우여곡절이요? 너 모르니? 내 엄마가 처음에는 수진이 집안을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훈은 고모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내가 몰랐구나. 그때 내 엄마가 그러셨어. 딸 가진 집안은 시집 못 간다더니 수진이네 집안은 빚덩이 아니냐고.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훈은 고모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고모,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내가 직접 들었는걸. 그때 내 엄마가 결혼 반대하셨잖아. 나중에 내가 고집 부려서 겨우 허락하셨지.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도훈이 수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도훈은 고모를 쳐다봤습니다. 고모,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세요?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옛날 일인데 괜히 꺼냈구나. 도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을 쫓아갔습니다. 수진은 병원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훈이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도훈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당신은 몰랐겠죠. 당신 엄마는 당신 앞에서는 착한 척하니까. 수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훈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거야. 그때는 그랬어도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라고요? 당신 엄마는 지금도 나를 무시해요. 매일 차갑게 대하면서 며느리 구실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표현을 잘 못하시는 거야. 수지는 비웃었습니다. 표현을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도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냉랭한 관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했어.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벌써 몇 년째인데.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집에 갈게요. 혼자 있고 싶어요. 수진아, 같이 가자.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수진은 도훈을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도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도훈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집에 먼저 갔어요. 그래. 말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훈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고모가 그러는데 수진이랑 결혼할 때 반대하셨다면서요? 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다. 그때는 수진이네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걱정했어. 내가 고생할까봐. 그래서 수진이네 집안을 빚덩이라고 하셨어요?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생각이 짧았어. 지금 생각하면 잘못한 거야. 도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그 말 때문에 지금까지 엄마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말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도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엄마가 수진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럼 수진이도 마음을 풀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우는 매일 병원에 들렀고 수지는 가끔 얼굴을 비쳤습니다. 추석 이후로 수지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우는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링거를 교체해야 하는데 보호자분께 확인받아야 할 게 있어서요. 도우는 간호사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간호사는 링거 봉투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사용하시는 약물인데 이번에 새로운 종류로 바꾸려고 합니다. 부작용이 적은 약이에요.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우는 다시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수진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링거 봉투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뭐야? 수진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이거요? 간호사한테 부탁받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간호사가 부탁했다고? 방금 간호사 여기 있었는데?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우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그게 정말 뭐야? 말했잖아요. 링거 봉투라고요. 도우는 수진의 손에서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봉투에는 약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우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엄마 약이야? 그럴 거예요. 간호사가 주더라고요. 도우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도 뒤따라왔습니다. 도우는 링거 봉투를 간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 약 맞나요? 간호사는 봉투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다른 환자분 약입니다.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도우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복도에 놓여 있길래 어머님 거라고 생각했어요. 복도에 놓여 있었다고? 간호사가 의아한 표로 말했습니다. 약은 절대 복도에 놓아두지 않습니다. 항상 관리실에 보관하죠. 도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 복도에 있었어요. 그럼 어느 복도인데? 어디에 있었어?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도우는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간호사가 놀라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보호자분들, 여기는 병원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도우는 수진을 끌고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우는 수진을 벽에 몰아세웠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려던 거야? 엄마한테 다른 약을 쓰려고 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아버지를 파산시켰어. 도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나온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을 무너뜨렸다고요. 우리 아버지를 빚더미에 앉게 만든 장본인이라고요.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우는 멍하니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내 아버지를 파산시켰다니.
15년 전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사업하실 때 우리 아버지랑 거래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였어요. 계약서를 조작해서 빚을 떠넘겼어요. 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증거가 있어요. 내가 다 찾아봤어요. 당신 어머니 회사 기록, 거래 내역, 모두 다요.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도훈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도훈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옛날 계약서와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도훈은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당신 어머니는 우리 집안을 짓밟았어요. 아버지는 그 일로 사업을 접었고 빚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나는 혼자 남았죠. 도훈은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서류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한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인생을 망쳤어요. 이제 내 차례예요. 도훈은 수진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나랑 결혼한 것도 복수를 위해서였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도훈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진아, 그럼 우리 사이는 뭐였어? 다 거짓이었던 거야?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나도 모르겠어요.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복수만 생각하는지. 도훈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습니다. 둘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도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집에 가. 나 혼자 있고 싶어. 당신, 제발 가줘. 지금은 너를 보고 싶지 않아.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도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수진의 아버지를 파산시켰을까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수진이 보여준 서류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도훈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직접 알아봐야 했습니다. 도훈은 집으로 가서 어머니의 오래된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 편지, 그리고 사업 관련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도훈은 15년 전 서류를 찾았습니다. 한 상자에서 두꺼운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거래 내역과 계약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도훈은 파일을 펼쳐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계약서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수진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호. 그리고 계약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도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계약서에는 부채 이전 조항이 있었습니다. 거래가 실패할 경우 모든 손실을 이정호가 책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훈은 다른 서류들도 찾아봤습니다. 거래 명세서, 은행 이체 기록, 채무 확인서, 모든 서류가 수진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수진의 아버지에게 빚을 떠넘겼습니다.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도훈은 서류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말순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훈을 보자 말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어젯밤에 집에 갔다 왔니? 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 앞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침대 위에 흩어졌습니다. 말순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가 15년 전에 한 일이에요. 말순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약서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니? 집 창고에 있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수진이 아버지를 파산시킨 게 엄마였어요?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도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사업이 어려웠어. 회사가 망할 위기였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어. 그래서 수진이 아버지한테 떠넘긴 거예요?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호 씨는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었어. 그분을 이용했어. 계약서를 조작해서 빚을 넘겼지.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배신한 거잖아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우리 가족을 지켜야 했어.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다른 가족을 망친 거예요? 말순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욕심이 눈을 가렸어. 이정호 씨가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어. 도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였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그 일로 돌아가셨어요. 빚에 시달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수진이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말순은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몰랐어.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몰랐다고요? 엄마는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잖아요. 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말순은 늙고 병든 노인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이는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했어요. 어제 병실에서 다른 약을 쓰려고 했다고요. 말순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엄마를 죽이려고 한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막았지만요. 말순은 가슴을 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말순을 진정시켰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도훈은 어머니 곁에 다가갔습니다.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신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수진이가 날 미워하는 게 당연해. 도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상태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그 후로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수진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병원에 갈게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도훈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불길했습니다. 도훈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수진이가 온대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래,
내가 각오는 하고 있다. 엄마, 무슨 각오요? 수진이가 뭐라고 하든 다 받아들이려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다음 날 오후 수진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어디 있었어? 연락도 안 되고. 친구 집에 있었어요. 수진은 짧게 대답하고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앉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알아. 다 들을 준비되어 있어. 수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말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일의 증거예요. 계약서 조작, 부채 이전, 모두 다요. 말순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한 일이야. 어머님은 우리 집안을 짓밟았어요. 아버지는 빚에 시달리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오빠는 가족을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18살에 혼자가 됐어요. 일하면서 공부하고 빚을 갚으며 살았어요. 모든 게 어머님 때문이에요. 말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다 되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인생을 돌려줄 수 있어요? 아버지를 살려낼 수 있어요? 흩어진 우리 가족을 되돌릴 수 있어요? 말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도우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어요. 어머님을 똑같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훈 씨를 만났고 결혼했어요. 도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도훈 씨를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어머님을 해치려고 했어요. 다른 약을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하려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어머님만큼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말수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어요. 어머님이 한 일은 너무 커요. 제 상처는 너무 깊어요. 수진은 도훈을 돌아봤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이용한 것.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요. 도훈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때 말순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도훈이 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하지만 말순은 도훈을 밀어내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수진도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말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내 아버지한테도, 내 가족한테도, 너한테도. 말수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그냥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해쳤어. 그게 평생 내 가슴에 짐으로 남아 있었어.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순도 울고 있었습니다. 내 남은 재산을 다 내 가족에게 돌려줄게. 요양원에 계신 내 어머니도 내가 모실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도훈이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말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부탁이야. 도훈이만큼은 용서해줘. 도훈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수진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도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은 세 사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말순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게요. 말순은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도훈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진의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도훈과 수진도 함께 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수진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말순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은 그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댁의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한참 말순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일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남편도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는 원망하지 않으려고요.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한이 조금씩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은 약속대로 재산의 절반을 수진의 가족에게 돌려줬습니다. 수진은 그 돈으로 어머니를 더 좋은 곳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던 오빠를 찾아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말순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말순도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따뜻해졌고 더 배려하게 됐습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말순은 수진의 팔을 잡으며 걸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니?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하죠.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 내가 해줄게.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화였습니다. 도훈은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준비는 세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말순은 생선을 손질하고 수진은 채소를 썰었고 도훈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이렇게 써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얇게 썰어봐. 네, 어머님. 저녁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순이 수진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더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를 하며 도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아,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요? 좋지. 어디 가고 싶니? 말순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바닷가는 어떨까요?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바다 보고 싶어요. 그래, 바다 좋지.
나도 오랜만에 바다 보고 싶었어. 세 사람은 주말에 바다로 떠났습니다. 가을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말순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행복하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예전보다는 훨씬 행복해요.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요. 도훈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함께니까요. 세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원망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순은 잠들었습니다. 수진이 말순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도우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말순은 깨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어머니를 업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수진도 함께 방에 들어와 말순의 머리맡을 정리해줬습니다. 잘 자세요, 어머님. 수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훈과 수진은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밤은 깊었습니다. 도훈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를 용서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랜 고통과 갈등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세 사람은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